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관격 사례들하고 그리고 인수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해묘 목국에 이렇게 정화가 있고 인비첩신했죠. 정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해월의 정화여서 언뜻 보기에는 이제 신약하게 보이는데 거의 이제 신약도 아니고 왜냐면은 인수가 국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신약도 아니고 신강하지도 않다라고 좀 중화된 신강약이 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는 식재운도 좋고 인수운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주죠. 천간으로 이렇게 재성이 떠 있고 정제 편제가 떠 있고 그리고 이런 재성의 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부귀한 사주인데 이 관성이 해죠. 이 해는 관성인데 이 일간에서 이제 공망을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간에서 공망을 봤을 때 수레가 공망이라 이 해수 정관이 공망인데 그래서 공망으로 해서 그 그러니까 관의 그런 가치가 좀 공망이다라고 하면은 좀 줄어든다. 한 절반 정도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성이 인성으로 변하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관성이 식상으로 바뀌는 건 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주가 되었는데, 이 사주가 문제는, 두 번을 이혼한 사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이렇게 있는데, 비견이 먼저 보고 있죠. 그죠? 이 재성하고 내가 묘진 목국으로 이렇게 합의돼서 오는데 이 해수가 진의 원진 귀문을 하고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여자는 부모님 자리에서 좀 고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어쨌든 어, 재성이 있는데 비경 겁재가 먼저 보고 있으면은 그 부분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견 겁재가 내 재성을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재성에 또 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돈이 많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편재성으로 이렇게 시제에 있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이혼을 한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음, 임수 입장에서 이렇게 4월에 뜬 걸 보니, 기토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사중에 뜬 건 없고, 그 기운이 이제 무토가 기토로 이렇게 변해서 뜨긴 했는데,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정관이, 어, 이런 타관,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식신이 정관합을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이 식신합을 하고 있으면 타 간지와 합을 하고 있으면은 합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관이 타간합을 하고 있어서 합격이고 또한 이렇게 인사 형을 치고 있어서 그 정관의 의미가 좀 많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관이 정관인데 이런 형충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정관의 그런 반대적인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생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을 무시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죠. 상관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격이 합격이랑 관의 부침이 좀 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신월에 을목 입장에서는 신월에 이렇게 경금을 띄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관격이 이렇게 튼실하죠. 신자수국의 정관인데 또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신형을 하고 있는데 신자수국으로 좀 형을 좀 해소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합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신형적인 부분이 생기죠. 언제 생기느냐? 이 신진수국을 깨치는 이런 술토 이런 운이 왔을 때, 뭐 미토든 축토든 이런 축진파다, 뭐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술토 운이겠죠. 진술충하면은 사신형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충을 하면,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렇게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좀 천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관은 좀 이렇게 바른 사람인데 좀 바르지 못하고 좀 그러니까 막 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막 간다. 막 간다. 좀 그 표현도 좀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규율과 규범을 좀 무시하고 형이니까 좀 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병화 입장에서는 축월이 상관이잖아요. 월지 상관에 상관에서 투출한 부분이 개수로 이렇게 투출을 했네요. 투관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상관에서 정관이 나왔는데 우리가 월지 상관의 힘은 되게 강하다라고 해서 월지 상관도 상관의 기질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관에서 정관이 투출한 자체가 상관경관이다라고 격에서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월지 상관의 정관이 투관하면 합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도 내 상관에서 이렇게 정관이 투출했지만, 그러니까 상관의 그런 상관경관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미 목국이죠. 그죠? 묘미 목국인데, 임수 입장에서는 미토가 정관인데 미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올라와서 정관격이 됐어요. 근데 묘미 목국으로 관이 이제 또 식상으로 변했죠. 그래서 정관이 식상으로 변하면 합격인데 보통 이렇게 기토가 뜨더라도 유근하게 튼튼하게 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관이 튼튼하면 상관이 없는데 묘미 목국으로 식상국으로 바뀌면서 또 기토 입장에서는 묘목이 그 목극토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토 입장에서는 밑에서 목극토를 당하고 있어서 정관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정관이 식상으로 변하고 식상으로 변하고 또한 식상의 공격을 받는 그런 극을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격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개수 입장에서 진토는 뭐죠? 정관에 진토에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진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올라와서 정관격인데 무토가 이렇게 무양인으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관이 튼튼한데 정관이 튼튼한데 개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관하고 무게합으로 정관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게합이다. 이 정관이 내가 와서
개해 입장에서 임수 있고 자진 수국이다라고 하면은 개수가 신강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관이 용신이죠. 이 용신인 관하고 내가 무게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 여명이다라고 하면은 관이 용신인 사주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절대 이혼을 안 하죠. 그리고 또 정관이다 보니까 남편 바라기를 하면서 사는데 이 무토 입장에서는 보았을 때 계수, 임수, 자진, 수국의 수, 해수 이러다 보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이런 수들이 되게 많죠. 그죠? 수가 많아서 이 사주의 남편은 바람을 되게 많이 핀 사주가 되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탤런트, 중견 탤런트의 그런 사주였습니다. 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이시죠. 유명한 그러니까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 자, 개해, 을축, 병진. 그러니까 역시 여기 축토, 병화 입장에서는 축토 상관에 정관을 떴죠. 그러니까 상관의 월지 상관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정관을 투출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월지 상관의 정관은 파격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수라는 이 관성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살 혼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업 변동이 좀 심한 거죠. 직업의 부침도 많고 일복도 많고 좀 힘든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수 입장에서 이렇게 축토 정관이죠.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와서 정관격이 됐습니다. 정관격인데 경금을 봐서 격국으로 하면은 관인상생 묘술합을 하고 있는데 술토가 있죠. 그러니까 조우적인 면에서는 뭐 조금 부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내 임수 입장에서 이렇게 격국으로는 관인상생하는 그런 격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토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법에서는 격국, 기법 말고 이법에서는 모근이 좋겠죠. 그죠? 용신적으로 봤을 때는 목화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근이 좀 좋다. 그죠? 모근이 좀 더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격의 사례를 지금까지 알아보았고요. 인수격에 대해서 또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인수격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인수격이다라고 하면은 인수격은 이제 좋죠. 그러니까 인수격에는 편인격도 있고 정인격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인격을 더 높게 쳐주는 거고 편인격 같은 경우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편인격은 자 내가 약할 때에는 편인도 정인처럼 쓰여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신강하면은 신강한 사주의 편인격은 별로 그러니까 반기질 않죠. 어쨌든 이런 정인이든 편인격이든 정관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인수격의 정관을 쓰기 때문에 인수용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은 정관을 쓰기 때문에 인수용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인수가 이제 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식상운이 와도 내 인수가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정관을 극하는 그런 일들은 좀 적어진다. 그래서 식상운이 와도 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수격이 정인격이다. 그러니까 편인격은 아닌데 특히 정인격이 약하면 비견이나 겁재를 첫 번째 용신으로 삼는데 이 이유가 뭐죠? 왜 비겁을 첫 번째 용신으로 삼냐라고 하면은 정인격의 가장 큰 적은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을 누가 막아줘요? 재성을 비겁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성이 제극인을 하는 거를 비겁이 막아주기 때문에 비겁을 첫 번째 용신으로 봐요. 인수격의 편관을 보면 어떤가요? 인수격의 편관을 보면은 편관격에 인수를 쓸 때에는 살인상생하는 명이 되는 거고, 인수격에서 편관이 강하면 식상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격에 인수를 쓰면은 살인상생하는 명인데, 인수격의 편관은 편관은 제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상운을 좀 반긴다. 그러니까 편관이 특히 강하게 왔을 때, 그러니까 천간지지 같은 글자로 왔을 때, 그런 거죠. 천간지지 같은 글자로 왔을 때, 그러니까 편관이 뭐 삼요절지로 오면은 정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식상운이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운에서 편관이 천간지지 뭐 갑인 뭐 병오 뭐 이런 식으로 임자 이런 식으로 편관이 강하게 왔을 때에는 식상운이 필요한 거고, 뭐 경인 뭐 갑신 병자 뭐 이런 식으로 천간에 떠 있는 저 병화든 그 글자 편관이 약하게 삼요절과 같이 왔을 때에는 식상운이 아니어도 정관처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인수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편관이 강하게 오면은 식상운으로 편관은 어쨌든 인수로서 화할 수는 있어도 내가 능히 편관을 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식상운으로 어느 정도 한 번 더 편관을 제어해 주면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신강하고 인성이 격을 이루고 있을 때, 특히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되었을 때에는 신강한 사주의 편인격은 식상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의 신강하면서 편인격은 식상운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인투식인 그런 격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편인투식한 그런 격이고 있고, 그러니까 식신보다 이럴 때에는 상관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는 별 문제가 없는데 편인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편인이 이제 용재, 그러니까 재성을 쓰는 거죠. 그죠? 식상이 없으면 신강하면서 편인이 있을 때에는 식상운이든 재성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운에는 편인 용재다라고 해서, 또는 인수용재, 그러니까 정인격에서도 인성이 강해서 인성이 병일 때에는 재성으로 그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격은 만들어졌으니까 정인격이든 편인격이든 성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용어들, 편인용제든 인수용관이든 뭐 이런 편인투식이든 이런 거는 그 용신에 대는 글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글자. 내가 식상을 쓰든 재성을 쓰든 재성이 인성보다 약하게 있어야 된다. 문제는 재성이 너무 강하면 격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인성보다 약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하게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재성이 강할 때는 역시 이 재성을 잠재워 줄 수 있는 픽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정인도 있고 식신도 있고 환성도 있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도 그 구성이 좀 잘 안 좋을 때에는 어, 조금 그 좋은 십성의 의미가 좀 반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수격에 재와 식상이 나란히 있을 때에는 재와 식상이 있을 때에는 어, 그 의미가 좀 감소가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운에서 와서 뭐 합거되든 정리가 되는 게 좋고, 특히 정인격에서는 재성운을 재성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격에 식신을 남기고 재성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인수격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인수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반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례를 위주로 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